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의 맹렬 진행자 맹명숙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자 불기 2566년을 맞이하는 석가탄신일이죠. 오늘은 석가탄신일을 맞이해서 동작구 안에 있는 주요 사찰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김학교 역사이야기꾼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동작 역사이야기꾼 김학규입니다. 예, 선생님, 그 동작구가 그 관악산 기슭 끄트머리에 있고 그리고 서달산, 국사봉 이런 좀 규모가 있는 산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달마사, 호국지장사 이 사자함은 그 대도시인 서울에서 좀 보기 드물게 규모가 큰 사찰들이에요. 예. 그 달마사는 만들어진 때가 특이하게 일제강점기로 생각보다는 좀 최근에 만들어진 사찰이죠? 그렇죠. 예. 예, 이름이 뭐 달마사니까 예. 이게 서쪽에서 온 달마대사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닌가. 달마가 뭐 이런 서쪽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 만들어진 때가 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1931년 예. 일제강점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마대사와는 아무 관련이 그러니까, 없고요. 관련이 없겠네요. 이 불교 용어의 그 다르마 있잖아요. 예. 그 다르마에서 따온 명칭이라고 그러죠. 아니 그 다르마가 상당히 심오한 개념이잖아요. 예. 그런데 뭐 알기 쉽게 하면은 법, 뭐 진리,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달마사를 창건한 분이 이제 유심 스님인데요. 이 유심 스님은 좀 일제 강점기 때 뭐 유명한 선종 승려였었고요. 또 스승도 아주 유명하죠. 만공 스님. 그 만공 스님의 성좌였었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일제 강점기 때 승려 중에는 사실 많이 알려진 분은 좀 많이 드물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만공 스님, 그러니까 그 유심 스님의 스승님,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요? 그 만공 스님은 주로 이제 수덕사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셨는데요. 수덕사. 예, 공주 마곡사 있잖아요. 유명하죠. 거기 주지 스님도 했었고요. 1937년에도 이제 주지 스님 하실 때인데 조선 총독부가 이 주지 회의를 소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 불교의 일본 불교화 뭐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이 호통을 치면서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런 일화가 전하고요. 그렇구나. 이 조선 불교의 그런 외색화 이런 걸 좀 막고 또 조선 불교의 자주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일종의 독립운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종교계에서. 그렇다면 이분의 제자인 유심 스님이 이제 수덕사가 아니라 굳이 이제 서울에 동작구까지 오셔갖고 절을 지은 건가요? 그러면? 그 유심 스님이 이제 금강산에서 수행 중에요. 예. 이 선몽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뭐 계시를 받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와서 이제 절을 지었다. 뭐 이런 거고요. 이 달마사가 지금은 좀 비구절인데요. 이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그 여스님이 주축인 비구니절. 비구였다고 하고요. 이 만공 큰 스님도 이제 그 수덕사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견성암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본래 비구니들의 그런 수련 도량이었다. 이렇게 이제 유명한데요. 이 만공 스님의 수제자인 이 유심 스님이 지은 절도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구니절이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달마사 경내 이제 주지 스님 중에 비구니였던 그 법능 스님 이분의 부도도 있어요. 그렇군요. 달마사가 2019년 그 KBS 방송 중에 탤런트 김영철이 진행하는 동네 한 바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저 봤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그 달마사 중에서도 그 용왕을 모신 그 영천 있잖아요. 그 영천이 그 텔레비전에서 소개되었더라고요. 그 영천이 이제 거북바위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성스러운 샘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1970년에 이제 거기에 굴을 파가지고 그 용왕상을 이렇게 봉안하고 이 영천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입구를 좀 더 다듬어가지고 이게 소림굴이라고 이제 써놨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이제 영천이란 말이 좀 더 익숙하고요. 그렇죠, 영천. 이 옛날부터 이제 흑석동 사람들은 이 터를 이제 용왕궁터다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용왕이 이제 흑석동을 지켜준다. 뭐 어쨌든 그런 건데요. 그래서 매년 또 용왕제도 열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흑석동 대단해요. 용왕이 지켜주는 동네. 아니 그 영천을 저도 몇 번 들어가 봤거든요. 달마사가 흑석동에서 가까우니까. 근데 한여름에 들어가면 정말 시원하죠. 어쨌든 굴이니까 들어가면 좀 어둡기는 해요. 그래서 용왕이 잘 안 보이는데 신기한 게 카메라로 딱 찍을 때 용왕이
잘 보이더라고. 그 용왕상이. 예, 신기해요, 그게. 용왕이 좀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예, 달마산은 뭐니 해도 그 서달산 꼭대기, 거의 꼭대기쯤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동작구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 바로 달마사라고 자신 있게 추천을 하거든요. 예. 그 특히나 그 거북바위. 그 거북바위 있는 데서 내려다보는 그 풍경이 정말 끝내주고, 그리고 거북바위는 또 전설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거북바위 전설. 일종의 이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뭐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1년에 한 2번 정도씩 네. 정월 대보름 그리고 예. 백중 예. 뭐 이때 이제 한강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돌아온다. 아. 뭐 이런 전설이 있죠. 예, 예. 가서 용왕님도 만나고 그렇지 않을까요? 어쨌든 서달산은 또 이 목마른 코끼리가 이렇게 물을 마시는 형상을 하고 있는 형상이다. 예.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예.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장수하고 네. 뭐 다복하고 예. 뭐 또 토박이가 많이 사는 이유 예.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이 땅과 물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이런 거북, 예. 용 예. 뭐 이런 게 이제 서달산 아랫마을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네. 뭐 이렇게 또 많이 이야기가 있죠. 예. 정말 그럴듯한 게 흑석동에는 정말 토박이가 많아요. 예. 예, 진짜 인정할 만해요. 그리고 그 달마사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팔만대장경을 전산화해서 그 봉안한 그 장경도량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달마사에 가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보살님한테 들었는데 그 대웅전에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예. 그 부처님에게 복장, 그러니까 즉 배 안에다가 중요한 그 뭔가 이렇게 보관하는 거, 그 복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산본을 부처님 배 안에다가 넣고 보관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밀 아닌가요? 이거 공개되면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서슴없이 말씀을 해주신 걸 봐서. 예. 그리고 또 달마사는 국내 최초로 그 사찰 안에 봉안당을 넣고 그리고 한동안 그 민주열사 그 천도제도 지냈었죠. 그렇죠. 예. 그래도 요즘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주지스님이 좀 바뀌면서 이게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건 좀 아쉽네요. 예. 다음에 소개해드릴 사찰은 이제 국립서울현충원 안에 있는 이제 호국지장사인데요. 그 호국지장사는 국립서울현충원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정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네, 정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트레킹, 서달산 트레킹을 하면서 능선을 타고 쭉 가다가 그 국립서울현충원 쪽문 들어가는 쪽문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들어가서 내려가는 게 사실은 좀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상도문. 예, 그렇죠. 어쨌든 그 상도문으로 내려가면 이제 호국지장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내 그 안내판을 보면요. 예. 이게 통일신라 말 그때 풍수지리의 대가로 유명한 그 도선국사. 예, 도선국사가 이제 뭐 칡렁불이 엉키고 뭐 약물이 샘솟는 이곳을 이제 토구를 지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찰 이름을 이 갈궁사라고 지었다.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예, 칡렁불 갈자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폐허가 된 이 사찰이 이제 고려 말에 이 보인 스님이 또 중창을 했다. 네.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절이죠. 도성국사가 풍수지리의 대가인데 그분이 세웠다면은 이 호국지장사가 있었던 이 땅이 명당 중에 명당으로 그때부터 소문이. 그런데 지금도 그 국립서울현충원 그 약간 높은데 예를 들면 제1장군묘 같은데 그런데 올라가서 한강 쪽을 내려다보면 누구나 아마 감탄을 할 거예요. 여기 정말 명당이구나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조선 후기 그 진경산수화로 유명한 그 겸재정선 있잖아요. 그분이 그린 동작진. 이것만 봐도 그 천하의 명당답게 그 지금의 국립서울현충원 터에 그 양반들의 기와집이 뾰족하게 있잖아요.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의 뭐 별장이 좀 많았죠. 이 현충원에는 이제 조선시대 선조의 할머니. 그 중종의 후궁이죠. 그 창빈한 씨묘. 그렇죠. 창빈한 씨묘가 있는데요. 이 선조의 아버지 그 덕흥대원군이 창빈한 씨묘를 좀 이곳으로 좀 이장을 했다는 거고요. 이 묘자리를 잘 써가지고 이 선조가 임금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설마 그래서 임금이 됐겠어요? 잘 써서 된 거 아닌가요? 어쨌든 좀 이때 그 절 이름은 이미 이제 갈궁사가 아니고 여기가 이제 화장사. 산 이름도 화장산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이 창빈한 씨묘를 관리하는 원찰 역할도 했고요. 또 궁궐에 두부를 바치는 그런 조포사 역할도 좀 했다고 하고요.
이 화장사가 이제 지금의 호국지장사로 이름이 바뀐 게요. 예. 이 최근이에요. 1983년. 진짜 최근이네요. 예. 아니 그 예전에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 절에 들렸다가 그런 말을 했다면서요. 와, 이 절이 없으면 내가 묻히고 싶은 땅이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승만은 죽은 다음에 그 근처에 바로 이제 안장이 됐으니까 뭐 소원이 조금 일부는 성취가 된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뭐니 뭐니 해도 이 호국지장사에서 이 방문객들 눈을 사로잡는 건 그거 아닌가요? 그 한 7, 8m 정도 돼 보이는 그 지장보살. 그리고 그 지장보살 입상이고 그 뒤에 작은 지장보살들이 한 3,000개 정도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쭉 열을 지어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거 정말 장관이죠. 그렇죠. 지장보살은 좀 우리나라에서는 관음신앙과 더불어 중요한 민간신앙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 죽은 후에 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뭐 이런 부분을 좀 풀어주는 그런 구원의 대상으로 이렇게 숭배되는 부처님인데요. 예전에는 좀 작은 불상들 사이로 이 커다란 좀 바위가 있었어요. 그렇죠. 툭 튀어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뭐 이러면서 상당히 좀 좋게 생각했었는데요. 최근에 가보니까 이게 다시 이걸 다 정비하면서 싹 튀어나온 바위를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 너무 아쉽더라고요. 진짜 뭔가 빠진 듯 허전한 그런 느낌. 네. 그리고 그 호국지장사 안에는 비교적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긴 해도 그 쌍사자 석등이나 뭐 5층 석탑, 뭐 호국 범종 이런 거 볼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웅전 안에는 뭐 목조 열애자상도 있고 아미타불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불교 그림을 테마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거의 서울 지방 유형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볼만하고, 그리고 호국지장사에서 딱 나오면은 입구 쪽에 수령이 한 400년 정도 되고 지름이 어마어마한 그런 보호수가 있잖아요. 느티나무. 이것도 진짜 볼만하고. 그리고 이 호국지장사에 얽힌 전설도 좀 있지 않나요? 그 능인보전 거기에 가보면요. 그 신라말 고려 초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철불좌상 이게 있는데요. 그렇죠. 왼손에 약사발을 이렇게 잡고 있어서요. 이걸 이제 약사불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약사불이라고 하는 게 병을 고쳐주는 위대한 부처, 뭐 이런 의미죠. 옛날 한강에 사는 한 어부가 꿈을 꿨는데요. 꿈에 이제 불상이 나타나서 빛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어부가 진짜 그 알려준데 한강변 개펄에 가보니까요. 정말로 그 불상이 묻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 이제 그 불상을 꺼내서 깨끗이 닦아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모셔두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이 불상을 모신 후로 이 고기가 잡히지 않고 이 나쁜 일만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고 어부가 이제 불상을 결국 화장사, 지금의 호국지장사 이 자리 능인보전으로 이제 옮겼다는 거고요. 그 뒤로는 이제 고기도 잘 잡혔다. 뭐 이런 이야기죠. 결국 욕심 부린 거네요. 어부가. 아니 부처님을 혼자서만 독차지하려고 하니까 뭐 일이 되겠나. 그런데 이 전설에서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거를 좀 추측을 해보면 이 철불자상이 아마 이 지역 호족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다가 이제 호족이 멸망을 하면서 이게 한강변 개펄에 그냥 아마 방치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절에 모셔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죠. 라말 여초의 그 혼란기, 그렇죠. 그 상황을 좀 반영하는 전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화장사에서는 또 유명한 그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잘 아는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항복, 이덕형이 어렸을 때 바로 이 화장사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특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화장실을 지키는 그 신하고 접촉했다는 그 전설도 있지 않나요? 여기가 이제 한양하고 가깝다 보니까요. 과거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여기서 이제 공부한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성과 한음도 실제로 여기서 공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전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과거 준비를 하다가 해우소에서 이제 볼일을 보러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측신을 만났다는 거고 네. 그 두 사람이 각각 같겠죠. 예, 예. 아랫도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뭐 아이고. 이덕형한테는 영상대감 오셨네 뭐 이러고 또 이양복한테는 오성대감이시네 뭐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네. 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덕형은 영의정이 됐고 그렇죠. 이양복도 또 오성부원군으로 이게 책봉되면서 이 화장사 측신의 이야. 예언이 참으로 놀랍다. 뭐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 거죠. 근데 전설이 어쨌든 실현된 건 좋은데 시기는 꽤 지난 다음에 이게 실현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도동 국사봉 자락에 있는 사자함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자함은 규모로 따지면 이 앞에 소구했던 그 두 사찰보다는 좀 작아요. 예. 그리고 이 사자함을 세운 사람이 조선을 세운 그 태조 이성계의 스승인 무학대사라고 알려졌는데 아무튼 그런 것 치고는 좀 작기는 해요. 그래서 보면 이 사찰의 핵심이 대웅전인데 대웅전이 없고 극락보전이 대웅전을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석탑, 석등 이런 것도 없고 범종은 있어요. 근데 그 범종을 모신 누각 이름이 멋지긴 하더라고요. 사자우라는 진짜 사자우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 정도가 좀 볼만한 건가? 뭐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약간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절, 뭐 이런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사잠전설,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로 좀 전하죠. 그렇죠. 예, 맞아요. 이 이성계가 이제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이제 궁궐을 짓고 있는데요. 이게 밤이면 어떤 괴물이 나타나서 자꾸 지은 그 궁궐을 다 부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심하던 중에 이성계의 꿈에 어떤 늙은이가 나타나서 그 남쪽에 호랑이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산을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관악산 자락의 이제 호암산이더라는 거고요. 근데 그 호암산의 호랑이상이 이 북쪽으로 내달리는 그런 형국이라 이 얘기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제 무학대사를 시켜서 그 기세를 막기 위해서 짓고 호암산에는 호랑이 꼬리 부분에 이 호합사라고 하는 절을 짓고 호합사. 그것도 불안하니까 이제 국사봉에 그 당시는 이제 국사봉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 산자락에 이제 호랑이의 맞상대 뭐 사자죠. 사자죠. 그 사자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사자함을 세웠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그것도 또 불안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두 산 사이에 흐르는 천, 도림천이 있잖아요. 도림천에 다리가 있었는가 봐요. 다리를 새로 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그 다리 이름을 궁교, 활궁자. 그래서 이제 활 쏘는 다리. 그래서 호랑이가 한양으로 달려오면 활을 쏘겠다. 까불지 마라. 뭐 이런 거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전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이제 동작구의 대표적인 전통 사찰 세 곳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와, 이제 날씨도 좋은 이 5월에 가족들과 함께 이 도심 속에 이렇게 자리 잡은 이 전통 사찰도 구경하고 그리고 산도 트레킹하면서 봄을 만끽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